그날 나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손끝의 미세한 떨림으로 배웠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찬 공기가 목덜미를 후고 지나갔다. 모니터의 푸른빛은 사무실의 밤을 얇게 베어냈고 머그잔 바닥에 남은 커피는 오래된 견과류 냄새를 풍겼다. 그 계절 내내 내 타임라인은 하나의 단어로 끓고 있었다. 스테이블코인 가격의 평온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선 더 많은 의심이 필요한 모순의 화두. 나는 중앙은행의 문장이 왜 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알고 있었다. 통화량, 결제 시스템, 금융 안정 그 어휘들은 온도가 낮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공지에서 나는 미묘한 열기를 읽었다. 소비자 보호와 혁신 균형, 규율된 실험, 시장과의 대화 그 문장들은 조심스레 덤벼드는 체온을 가졌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간극. 그 틈 사이가 내가 서 있던 자리였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러나 오래 서 있으면 서늘함이 발뒤꿈치를 타고 올라오는 그곳. 나는 그 온도차를 내 호흡의 박자로 삼았다. 새벽마다 나는 중앙은행 리포트와 금융당국 보도자료를 나란히 펼쳤다. 하이라이터의 형광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의 유일한 리듬이 되었다. 각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의도와 보류,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단어를 상상하며 줄을 그었다. 이런 상상은 늘 약간의 자만과 비관을 함께 데려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나의 과거와 싸웠다. 폭등과 폭락의 시절 초록과 빨강으로 물든 차트의 기억, 새벽에 들이킨 미지근한 에너지 드링크의 화학적 단맛. 나는 그날들을 떠올리며 안정이라는 이름의 구조가 나에게 구원일지 새로운 중독일지 계산했다. 계산은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마음은 늘 덜컥거리는 엘리베이터 같았다. 가을이 가까워지며 10월 정부안이라는 문구가 시장의 대기압을 바꾸기 시작했다. 카페의 좌석마다 낮은 목소리의 토론이 묻혀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안의 가설들이 무성했다. 담보 10일, 준비금 검증, 발행 소각의 투명 절차, 부정거래 방지 프레임 단어들은 견고한 육면체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나는 그 육면체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어느 면이 가장 먼저 닳아 없어질지 가늠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장들은 더 또렷해졌다. 화면 속 PDF는 하얀 등뼈를 드러낸 짐승 같았다. 나는 규정의 늑골 사이로 가능한 전략을 끼워 넣었다. 준비금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어떤 속도로 발행량을 늘릴 것인지, 생태계의 첫 결제 포인트를 어디에 박을 것인지. 그리고 드디어 10월에 문이 열렸다. 정부안이 발표된 날 나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은 종이 냄새에 금속성 냄새를 섞어 놓았다. 나는 첫 페이지의 서문을 읽고 목 안쪽에서 작은 덩어리가 굴러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가능하다는 단어가 단정적이진 않지만 불가능하다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장도 그것을 냄새로 맡았다. 기대는 즉시 가격의 얹힘으로 번역되었고 관련 종목들의 호가창은 쉴 새 없이 몸을 뒤집었다. 나는 호흡을 느리게 가다듬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그 사이사이에 계산을 끼워 넣었다. 정책의 목적과 시장의 욕망은 때로 평행선이지만 종종 얇은 교차점을 만든다. 나는 그 교차점을 내 작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결제 인프라의 공백, 해외 송금의 비효율, 소액 결제 수수료의 비대칭 그 틈들. 거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 나는 그 공간의 가상 좌표를 그려 표로 만들었다. 달아빠진 필통에서 펜을 하나 더 꺼냈다. 잉크 냄새가 진했다. 시장 기대 단기 유동성 유입, 중기 규제 적응 비용, 장기 표준화 경쟁. 표에는 굵은 화살표들이 서로를 향해 뾰족한 침을 겨눴다. 화살표 끝마다 리스크 표식이 붙었다. 준비금 운용 리스크, 상환 지연 리스크, 사이버 보안 리스크, 데이터 프라이버시 리스크. 나는 숫자와 단어 사이를 오가며 내 몸의 체온도 조절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했고 어깨는 어느 순간에 굳었다. 그때마다 의자를 약간 뒤로 밀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조용히 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초기 전략은 단순했다. 제도권 언어를 철저히 채택하되 시장의 속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예치 준비금은 보수적으로, 상환은 과도할 정도로 신속하게, 발행량은 시장 사용량을 미세하게 추적하며 조절한다. 나는 이것을 손목에 찬 시계처럼 자주 확인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렀다. 결제 테스트는 단정했고 소액 상환 요청도 매끄러웠다. 고객센터 로그에는 딱히 문제되는 문장이 없었다. 나는 오랜만에 오후 늦게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 입안을 적시는 물맛은 무미했지만 그 무미가 주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무미가 내 욕망을 경계 밖으로 밀어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예치 전략을 살짝 완화하고 발행량 조절의 단위를 키웠다.
사용처를 늘리는 대신 속도를 조금 더 택했다. 안정의 외피가 나에게 용기를 준 걸까? 아니면 내가 안정을 이용해 내 무모함을 감춘 걸까? 도시는 밤마다 유리창을 달궜다. 대형 빌딩 로비의 바닥은 석재의 냉기와 전자출입기의 삐 소리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런 공간이 주는 힘을 알았다. 규모, 네트워크, 신뢰 그것들은 종종 기술보다 빠르고 종종 더 아득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잊은 척하고 싶었다. 그리고 반전은 늘 그렇듯이 방금 전까지 평온하던 공기의 결을 뒤집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내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를 진행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몇몇 시중은행들이 결제 연동형 토큰을 파일럿으로 고려한다는 기사도 흘렀다. 그 문장들의 표면은 중립적이었지만 문장 사이 공기에는 명백한 의지가 있었다. 네트워크는 언제나 이미 갖고 있는 자를 더 갖게 한다. 플랫폼 기업에게는 사용자와 트래픽이 있었다. 은행에게는 예금과 규정 준수의 역사 그리고 위기 때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가 낙엽처럼 내 책상 위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 무게 없는 낙엽이었지만 그 그림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리스크 목록은 갑자기 더 길어졌다. 빅테크 발행 시 데이터 결합의 유혹, 결제와 커머스의 락인, 플랫폼 내부 환전 비용의 비대칭, 은행 발행 시 예금 대체의 속도, 뱅크런이 토큰런으로 변환되는 임계값, 상환 가정 붕괴 시의 연쇄 유동성 경색. 나는 단어들을 늘어놓고 그 단어들이 불러오는 몸의 감각을 가만히 관찰했다. 손끝이 시려웠다. 한 세미나의 오후 세션에서 발표자는 운영 리스크의 비가시성을 강조했다. 화면에는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고 화살표는 서로의 약점을 가리켰다. 저장소, 커스터디, 브리지, 오라클, 프론트엔드. 나는 다이어그램의 모서리를 노트에 다시 그렸다. 모서리마다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취약점의 개수를 의미했다. 점이 많아질수록 내 심장은 규칙을 잃었다. 정오의 식사는 미뤄졌다. 대신 방 온도는 오르락 내리락 했고 에어컨의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다. 차가워진 바람이 내가 놓치고 있던 열을 알려주는 듯 했다. 나는 초점을 바꾸기로 했다. 속도가 아니라 생존. 확장보다 지속. 어느 밤 나는 금융지구의 돌계단에 앉아 거대한 청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석재 표면은 빗물에 젖어 딱딱한 미광을 반사했다. 발치에서는 하수구의 금속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빗소리에 맞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키보드 소리 대신 빗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은 차분했고 오래되었고 바뀌지 않을 것처럼 꾸준했다. 나는 내 전략 문서의 첫 페이지를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우선 과소 확장, 실사용 고정, 상환 가용성의 과잉 확보, 외부 충격 시 전환 가능한 백업 루트. 문장은 더 짧아졌고 더 단단해졌다. 짧은 문장은 긴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요구했다.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준비하라. 빅테크의 움직임은 소문에서 검토, 검토에서 협의, 협의에서 파일럿으로 옮겨가는 중이었다. 시장은 이 소리를 바로 가격으로 번역하지 않았지만 온도는 분명 변했다.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말을 더 자주 썼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힘의 불균형을 나는 혀끝에 떫은 맛처럼 느꼈다. 은행권의 신호는 다른 질감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틀릴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비했다. 익숙한 단어들이 돌아왔다. 실명, AML, KYC, 예금자 보호 체계 박간 상환 순서. 서랍 속에서 오래된 규정집이 다시 꺼내진 느낌이었다. 낡았지만 낡았기 때문에 강력한 것들. 나는 데이터 시트를 업데이트했다. 유의미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발행자 출연 시 내 전략은 어떤 형태로 축소되어야 하는가? 내 고유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속도 대신 설계의 수명, 수명 대신 상환의 절대성, 상환의 절대성 대신 가시적 신뢰. 3단 변환. 하나 무너지면 다음 또 그 다음. 그러나 리스크는 보통 복합적으로 온다. 어느 날은 외부의 소문과 내부의 실수가 겹쳤다. 상환 대기열이 짧게 길어졌고 고객센터의 질의가 늘었다. 기술팀은 로그를 파고들었고 운영팀은 메시지의 톤을 낮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척추가 딱딱하게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단순했다. 스테이블은 수식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 담보율의 숫자는 입구일 뿐 출구는 신뢰의 기억으로만 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기억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 매순간 지루한 반복으로만 쌓인다. 지루함의 총합이 안정이었다. 나는 대시보드의 색상을 바꿨다. 초록과 빨강 대신 무채색의 그라데이션. 급격한 상방도 급격한 하방도 없는 느린 곡선. 그 곡선이 내가 지키고 싶은 풍경이었다.
그 풍경을 오래 보고 있자니 내 심장도 곡선을 닮아갔다. 흥분은 줄었고 판단의 표면은 반들거렸다. 며칠 뒤 플랫폼 마이너스 은행 컨소시엄의 파일럿 루머가 구체화했다. 결제 생태계와 계좌 기반 인프라가 서로의 늑골을 맞물리는 그림. 그 결합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키웠다. 범용성의 유혹, 데이터 집중의 공포. 나는 침묵했다. 침묵하는 동안 이가 윗입술을 살짝 눌렀다. 금속 맛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다. 리스크 토론 문서를 다시 열어 항목을 두 갈래로 분리했다. 시스템적 리스크와 개인적 리스크. 전자는 유동성, 상환, 사이버 거버넌스. 후자는 과신, 속도 중독, 타이밍 착각, 권위에 대한 복종. 후자 쪽이 더 빨리 채워졌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블라인드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 그림자가 책상 위 노트에 지그재그 무늬를 남겼다. 나는 과신을 지우고 생존으로 덮었다. 확장 대신 협업. 고립된 파이프라인 대신 공개된 인터페이스. 에코시스템과의 느슨한 결합. 누군가의 거대한 입구에 비집고 들어가는 대신 내가 만든 작은 출구를 누구나 통해갈 수 있게 하는 전략. 작은 통로의 관리 비용은 컸지만 방향을 바꾸기는 쉬웠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길의 승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발행 주체의 크기가 승리를 보장하는가? 아니면 설계의 정직함이 승리를 연기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내 목소리는 작아졌다. 작아졌지만 명확해졌다. 여기서의 승리는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시스템의 무사함일지도 모른다고. 커피를 끓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뜨거운 물에 레몬 조각을 떨어뜨렸다. 산미가 공기를 환기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다. 그 온기는 내 몸과 문장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았다. 나는 다리 위에서 천천히 걸었다. 정책은 점점 더 상세해졌고 시장은 점점 더 현실적인 속도로 적응했다. 초기의 들뜸은 장기전의 코어 근육으로 바뀌었다. 허리의 힘이 중요해지는 시간. 나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등받이가 가볍게 크리크 소리를 냈다. 그 소리조차도 루틴의 일부가 되었다. 빅테크와 은행의 발행 가능성은 이미 방향이 되었고 그 방향은 나를 포함한 작은 주체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통합될 수 있는가? 둘째, 독립할 수 있는가? 상반된 요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이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나는 통합의 문을 두드리되 독립의 식량을 비축하기로 했다. 외부의 API와 내부의 콜드월트, 공시 주기와 상환 큐의 여유분, 실시간 감시와 오프라인 비상 매뉴얼. 문서는 점점 무거워졌다. 파일의 용량이 커질수록 내 마음의 용량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밤늦게 공기는 더 얇아졌다. 에어컨은 막 교체한 필터처럼 맑았다. 나는 한 번 더 대시보드를 확인했다. 유입과 유출의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다. 그 호흡 소리가 내 귓속에서 바다처럼 잔잔히 밀려왔다. 파도는 크지 않았지만 끊임없었다. 그러나 모든 파도는 언젠가 방향을 바꾼다. 플랫폼의 공지 하나, 은행의 브리핑 한 줄, 당국의 문장 한마디. 그런 것들이 시장의 호흡을 한순간에 바꿔놓는다. 그래서 나는 공지의 문장을 읽기 전에 내 호흡부터 확인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그 사이에서만 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레 만진다. 그 표면은 매끈하고 그 내부는 복잡하다. 빛을 비추면 반짝이지만 어둠에선 경로를 잃기 쉽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어둠과 반짝임이 겹쳐있는 뉘앙스의 시간이다. 그 뉘앙스 속에서 우리는 선을 긋는다. 어느 긴 회의 뒤 나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다. 유리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이마의 열을 가져갔다. 도로 위의 차들은 표준화된 속도로 흘렀다. 신호등의 초록은 짧았고 노란빛은 재빨랐다. 빨강은 길었다. 나는 그 빨강을 좋아했다. 멈추는 시간은 사고의 시간을 준다. 결국 나는 한 장짜리 메모를 만들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것. 전자는 설계, 상환, 커뮤니케이션, 로그. 후자는 정책, 분위기, 권력, 속도. 전자의 목록에 나는 밑줄을 2번 그었다. 2번의 밑줄은 겨우 약속이었다. 매일의 약속. 스테이블 코인 화두는 여전히 뜨겁다. 중앙은행의 신중함과 금융당국의 추진력은 서로를 의식하며 발걸음을 맞추는 중이다. 때로는 한 발 앞서가고 때로는 반 발 뒤로 물러난다. 그 사이에서 시장은 호흡을 배운다. 빠르게 뛰다가 천천히 걷고 때로는 멈춘다. 빅테크와 은행의 발행 가능성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윤곽이 되었다. 그 윤곽은 우리에게 편의와 효율을 약속하지만 같은 만큼 집중과 종속의 리스크를 묻는다.
데이터의 중첩, 상환 질서의 서열화, 생태계의 잠금. 우리는 편리함의 따뜻함을 좋아하지만 따뜻함은 종종 깊이를 가린다. 그러니 묻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의 다음 페이지라면 그 페이지의 여백에는 무엇을 쓸 것인가? 규칙과 신뢰, 속도와 책임, 혁신과 안전. 쓸 수 있는 단어는 많다. 그러나 여백은 한정되어 있다. 무엇을 먼저 쓰고 무엇을 지울 것인가? 나는 다시 컵을 들어 올렸다. 레몬 향이 이제는 조금 약해졌다. 물의 온도도 내려갔다. 식은 물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그 정직함을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담담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었다.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 과연 실현될까? 아마도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승자의 얼굴이 아니라 시스템의 무사함으로 증명되는 방식. 그 무사함을 위해 나는 오늘도 상환 큐를 한 번 더 점검한다. 한밤의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다시 손등을 감쌌다. 손등 위에 떠오른 혈관이 미세하게 맥을 쳤다. 그 리듬이 내 대답이었다. 빠르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게.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바람이 바뀌면 나는 또 문장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길 것이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그 과정을 매일 적는 사람만이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는 것. 얇고 느리고 그러나 끝내 도달하는 손놀림으로. 창밖의 네온이 꺼졌다가 켜졌다. 어둠과 빛이 턴을 바꾸는 사이 나는 문서를 저장했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스테이블 터데이.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전원 버튼 대신 의자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작은 소리가 긴 하루의 마침표였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처음 배운 진실을 떠올렸다. 가장 위험한 단어는 때로 가장 믿음직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 그 얼굴을 사랑하되 경계할 것. 그 경계로 우리는 겨우 균형을 얻는다. 균형 위에서만 다음 페이지는 열린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금융의 다음 페이지, 그 페이지는 이미 손끝에 닿아 있다. 냉기와 체온의 경계에서 나는 천천히 넘긴다. 종이의 마찰음이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운 만큼 정확하다. 그리고 그 정확함이 내 유일한 오만이다.